25년이다. 결혼한 지 25년.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 포장재 제조업이라는 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이제 직원 25명 규모가 됐다.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현주와는 맞선으로 만났다. 당시 25살이던 그녀는 소극적이면서도 살림에 관심이 많은 여자였다. 결혼 후 20년간 집안일은 모두 현주가 맡았다.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됐다. 그게 우리 부부의 역할 분담이었고 나쁘지 않았다. 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현주가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려니 했다. 47살 전업주부가 갑자기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였다. 여보, 나도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현주가 던진 말이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이런 종류의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 생활비 외에 돈을 쓰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다. 갑자기 왜? 친구들 보니까 다들 뭔가 하나씩은 하더라고. 나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 같아서. 빈둥거린다. 25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다. 투자라는 게 위험한 거 아니야? 요즘은 전문가들이 다 알려준대. 정 팀장님이라고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턴트인데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 정 팀장.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현주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20년간 동네 아줌마들하고만 어울리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하려고? 일단 소액으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소액이라니.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달 벌어야 1,000만 원이다. 하지만 25년간 모은 재산이 있으니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다. 좀 더 알아보고 하자.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현주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뉴스 정도만 봤는데 이제는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을 힐끗 봤더니 부동산 관련 카페들이었다. 옷차림도 변했다.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 대신 외출복을 자주 입기 시작했다. 47살 아내가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어색했다. 오늘 어디가? 정 팀장님이랑 투자 상담 있어. 좋은 매물 있다고 보여주신대.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외출이 늘어났다. 항상 투자 상담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담을 그렇게 자주 받아야 하나? 어느 날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도 봤다. 예전에 명절 때 사준 가방이었는데 평소에는 아껴두고 안 쓰던 것이었다. 가방까지 들고 가야 해? 정 팀장님이 투자자들 모임에 소개해 주신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투자자 모임. 현주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할 말은 없었다. 47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나쁠 건 없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 늘어났다. 저녁 시간이 자꾸 늦어졌다. 예전에는 내가 7시에 퇴근하면 이미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8시, 9시에도 집에 없을 때가 많았다. 투자 공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핑계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25년 동안 정시에 저녁을 차려주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딸 유진이도 눈치를 챘는지 물어봤다. 아빠,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자꾸 나가시고. 엄마가 새로운 일 배우고 계셔서 그래. 24살 딸에게 부부 사이의 의심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을 보니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이었다. 현주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뭔가 들뜬 표정이었다. 여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 정 팀장님이 수익률 20% 나오는 매물을 소개해 주신대. 수익률 20%, 은행 금리가 34%인 시대에 20%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다.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왜 우리한테 주려고 하지? 정 팀장님이 나를 믿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래래. 믿고 47살 전업주부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현주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25년간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큰 불안감은 따로 있었다. 현주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25년 동안 알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또 하루가 시작됐다.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 없는 남자라고 무신경한 건 아니니까. 한 달이 더 지났다. 현주의 외출은 더욱 빈번해졌고 나는 조용히 관찰을 계속했다.
말없는 성격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됐다.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단서는 유진이가 가져다 줬다. 아빠, 엄마 핸드폰에 이상한 남자분이 자꾸 연락해요. 대학생인 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유진은 어렸을 때부터 관찰력이 뛰어났다. 나를 닮아서 말은 많지 않지만 눈치는 빠른 편이다. 어떤 연락? 정도환이라는 분인데 카톡이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엄마가 그분 메시지 볼 때는 표정이 달라져요. 정도환? 정 팀장의 본명이었다. 현주는 항상 정 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유진은 본명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만큼 자주 연락이 온다는 뜻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봤어?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밤 10시, 11시예요. 밤 10시, 11시. 업무상 연락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부동산 투자 상담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이유는 없었다. 둘째로는 우연한 발견이었다. 가족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눈에 띄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심지어는 모텔까지. 현주가 혼자 갈 만한 곳들이 아니었다. 특히 스카이라운지 호텔이라는 곳에 결제가 여러 번 있었다. 평일 오후 2시, 3시 투자 상담을 호텔 라운지에서 하나? 그것도 그렇게 자주?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였다. 현주가 투자 상담이라며 외출한 날짜와 카드 사용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씩 쓰고 있었다. 세 번째는 친구 윤태식의 전화였다. 민수야, 너 혹시 정도환이라는 놈 알아? 윤태식은 공인중개사로 20년간 일해온 부동산 전문가다. 이 동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사람이 투자 상담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야, 그 놈 조심해. 우리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기꾼이야. 전화기를 꽉 쥐었다. 사기꾼이라니. 무슨 사기? 가짜 부동산 투자 상품 파는 놈이야. 전세 사기도 여러 번 했고 작년에도 중년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투자금 받아먹고 잠적한 적 있어. 중년 여성들한테 접근한다. 현주가 딱 그 타겟이었다. 증거 있어? 우리 공인중개사 단체 카톡방에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어. 사진까지 있으니까 확인해봐. 윤태식이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이 섰다. 바로 그 남자였다. 현주가 보여준 정 팀장의 명함 사진과 동일한 인물이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블랙박스였다. 현주가 내 차를 빌려 쓴 날이 있었다. 자기 차가 정비소에 있다며 하루 빌려달라고 했다. 그날 저녁 차를 돌려받으며 습관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원래는 사고 대비용으로 설정해둔 건데 이상한 대화가 들어있었다. 현주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내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오빠, 25년 결혼 생활에서 현주가 나한테도 그런 말투로 얘기한 적은 없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현주님 같은 분 만나서 기뻐요. 남자 목소리도 들렸다. 정도환이었다. 오빠만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오빠는 달라요. 믿는다. 25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남편은 뒤로하고 사기꾼을 믿는다는 얘기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분은 현주님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2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다니면서 가정을 책임진 게 이해가 아니라는 건가? 맞아요. 여자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은 그냥 집에 있으라는 식이에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현주의 투자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 다만 신중하게 하자고 했을 뿐이었다. 녹음을 끝까지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둘이서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출장 가는 날을 노려서. 다음 주 목요일에 부산 출장 간다고 하셨죠? 그럼 그날 저녁에 내 출장 일정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현주가 내 스케줄을 일일이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25년을 바보로 산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성실하게 일한 것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도 그녀에게는 이해 못하는 남편의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었다. 더 분노스러운 건 정도환이었다. 사기꾼이 내 아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모자라 감정까지 농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출장 일정까지 파악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일 생각은 없었다. 25년간 신중하게 사업을 키워온 것처럼
이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였다. 감정에 휘둘려 대충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었다. 정도환 같은 사기꾼은 분명 법적 대응에도 능숙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현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를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다.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자.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말없는 남자라고 무시한 게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50년 인생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블랙박스 녹음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차량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거니까 합법적인 증거죠.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USB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면 단순 불륜을 넘어선 문제네요. 전세 사기나 투자 사기 관련해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형사고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정도환을 상간자로만 봤는데 사기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필요한 증거가 더 있나요? 사기 부분은 피해 금액과 수법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불륜 관련해서는 현재 증거로도 충분하지만 사진이나 목격 증언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주의 행동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서재 책상 위에 평소 없던 서류들이 있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는데 도장과 서명이 어색했다. 윤태식에게 사진을 찍어보냈더니 즉시 답이 왔다. 야, 이거 가짜야. 등기소 직인이 완전히 다르고 서식도 옛날 거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나와. 가짜 등기부등본. 정도환이 현주에게 보여준 투자 매물이 허위였다는 증거였다. 더 뒤져보니 투자계약서도 나왔다. 현주 명의로 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3억 원. 내가 25년간 모은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내 동의서가 없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그런 큰 투자를 할 때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데 말이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더 가관이었다. 계약 상대방이 정도환이 아니라 주미레스 플러스라는 회사였다. 회사 주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페이퍼 컴퍼니였다. 정도환이 만든 가짜 회사로 현주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내 부산 출장 날이 다가왔다. 블랙박스 녹음에서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출장을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선 후 윤태식에게 연락했다. 태식아, 오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정도환이라는 놈이 우리 집사람이랑 만날 예정이야.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 윤태식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도 정도환 때문에 피해를 본 고객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 오후 6시, 현주가 외출했다. 친구 만나고 온다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옷차림을 보니 단순한 친구 모임은 아니었다. 새로 산 원피스에 명품 가방, 평소보다 진한 화장까지. 윤태식과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현주가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다.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바로 그 스카이라운지 호텔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자 정도환이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다. 사기꾼 치고는 외모가 번듯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올라갔다. 우리는 1층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다. 2시간 후 그들이 내려왔다. 현주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밝고 생기가 넘쳤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내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호텔을 나온 두 사람은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했다. 정도환의 차 앞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애정이 담긴 포옹이었다. 윤태식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현주가 정도환의 뺨에 키스를 했다.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연인 사이에 그것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25년간 믿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것도 사기꾼과. 윤태식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민수야, 충분해. 이제 그만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장 길게 느껴졌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현주는 이미 와 있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출장 어떻게 갔다 왔어? 일찍 왔네. 일이 빨리 끝나서.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어. 친구들, 정도환과의 만남을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다. 25년간 거짓말을 해본 적 없던 아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가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까지. 변호사가 말한 대로 증거는 충분했다. 정도환의 사기 행위와 불륜, 둘 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오늘부터는 반격의 시작이었다. 현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25년간 나를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던 아내는 이제 없었다. 대신 사기꾼과 미래를 즐기는 다른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증거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25년간 말없이 참고 살아온 남자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고 소장 작성도 완료됐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그리고 정도환에 대한 사기죄 고발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했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현주가 또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분명 정도환과 만날 작정이었다. 오늘은 집에 있어.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 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만나는 게 아니잖아.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눈치챈 표情이었다. 무슨 소리야? 유진아, 거실로 나와. 딸을 불렀다. 이제 가족이 모두 알아야 할 일이었다. 유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다. 앉아. 거실 소파에 현주와 유진이 앉았다. 나는 서재에서 준비해둔 파일을 가져왔다. USB, 사진, 서류들이 담긴 봉투였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나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25년간 참고 살아온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정도환이라는 남자 알지?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 말이야. USB를 노트북에 꽂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실에 현주와 정도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현주님 같은 분 만나서 기뻐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다. 현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녹음은 한 달 전 내가 내 차를 빌렸을 때 녹음된 거야. 다음으로 가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건 정도환이 너한테 준 투자 서류지? 윤태식이 확인해봤는데 완전히 가짜야. 현주가 고개를 들어 서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억 원 투자 계약서도 있더라. 내 동의 없이 우리 재산을 투자하려고 했지?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냈다.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지난주 목요일 내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찍은 거야. 사진 속에서 현주와 정도환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유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엄마, 현주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25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사기꾼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것도 오해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더 차갑게 말했다. 투자 상담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난 것도 오해야? 아니야. 정말 처음에는 투자 상담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기꾼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현주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어. 그래서 25년간 같이 모은 재산을 사기꾼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어? 민수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외로웠어. 외롭다. 2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을 두고 외롭다고 했다. 유진이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25년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제 용돈 한 번 밀린 적 없었어요. 유진아, 아빠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사랑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걸 왜 몰라주셨어요? 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유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소장이야.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할 거야. 현주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봤다. 그리고 정도환한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걸 거야. 4천만 원. 민수야,
제발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할 거야. 가짜 서류 만들어서 사기친 건 명백한 범죄니까. 현주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25년간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한 번의 사과로 회복할 수는 없었다. 용서? 25년 동안 바보로 살라고? 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자. 그날 밤 현주는 친정으로 갔다. 유진과 나만 집에 남았다. 아빠, 끝까지 가세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죠. 딸의 말에 나는 더욱 확신이 섰다. 25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접수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그리고 정도환에 대한 사기죄 고발까지.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정도환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수사가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밝혀질 겁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다. 말없는 남자라고 만만하게 본 게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오정희가 승리한다. 6개월이 걸렸다. 법정에서 모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첫 번째 승리는 이혼 소송이었다. 법원은 현주의 불륜을 명백히 인정했다. 재산 분할도 7대3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났다. 25년간 성실하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상간자 위자료였다. 정도환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는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함은 따로 있었다. 정도환이 구속됐다. 사기죄로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무려 2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그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금액만 15억 원이 넘었다. 정도환, 전세 사기 및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 3년 선고. 신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후련했다. 내 아내만 속인 게 아니었다. 그는 수십 명의 가정을 파괴한 전문 사기범이었다. 윤태식이 전화했다. 민수야, 뉴스 봤지? 내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게 됐어. 내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정도환은 계속 다른 가정들을 파괴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현주의 근황도 들려왔다. 친정에 내려가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정도환이 구속되면서 투자금 3억 원도 날아갔다. 그 돈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지만 그녀가 사기를 당한 것이니 그녀 몫에서 차감됐다.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이 차가웠다.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다. 남편 몰래 사기꾼과 바람피운 여자라는 소문이 돌면서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나는 딸 유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됐다.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해먹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물었다. 후회? 왜? 25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건 없어.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 거니까. 실제로 그랬다. 25년을 바보로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이제는 의미가 있었다. 내 신고로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받았고 정도환 같은 사기꾼이 처벌받았으니까.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말 없는 사장님 정도였다면 이제는 원칙이 있는 사장님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내 진심이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25년간 말없이 참고 살아온 그저 그런 남편이었다. 아내의 투자 열풍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어제 윤태식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다. 민수야, 정도환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맞고 있다더라. 사기꾼들은 감옥에서도 인기가 없거든. 자업자득이었다. 수십 명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25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유진과 함께 꾸려가는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 또 다른 투자 사기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중년 여성들을 노린 수법이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정도환은 계속 다른 가정들을 파괴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현주도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없는 남자라고 만만하게 본 게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25년간 참고 살아온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 세상이 알고 있다. 정의가 승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